자, 오늘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빌면서 정보회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뭐 매크로 이야기야. 뭐. 그죠. 돈은 쉬지 않고 계속 돈다. 그죠. 쉬지 않고 일한다. 일한다. 네. 네. 뭐 머니 네버 슬립이라고 하는 네네. 뭐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만 돈은 잠들지 않는 거죠. 계속 움직이게 마련인데, 자 지금 뭐 이 가상화폐 시장은 조금 거칠은 흐름이 있잖아요. 네. 많은 그 젊은 세대들이 일부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셨다가 지금 낭패를 좀 보고 계시는데, 물론 끝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흐름 자체는 굉장히 무거워지는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식시장으로는 오히려 또 뭐 정상적인 회귀를 할 수 있는, 주식 투자가 한때는 굉장히 이 터부시 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친인척들 모이는 명절 때 네. 뭐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좀 위험한 거를.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많은 이제 대다수의 이제 일반인들도 하는데, 투자의 개념으로 늘 주창하시는 게 좋아지는 것들이 관념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에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시장이 지금 보면은 작년서부터 계속 회자되는 것이 ESG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진화를 하면서 점점 새로운 세상으로 열리는데, 새로운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 ESG라고 지금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ESG는 말 그대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삼박자.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기업은 매출의 100%가 ESG하고 연관이 된 기업입니다. 특히 네. 환경에 특화된 기업인데요. 친환경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에코프로 HN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좀 생소합니다. 에코프로 HN, 이 기업이 또 뭐 정보 사항들이 많은 모양이죠.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에코프로 HN은 지난 5월 1일을 분할 기일로 해서 에코프로에서 인적 분할을 한 기업입니다. 네. 원래 이제 그 에코프로 내에 환경사업부가 분할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환경오염 방지 관련 뭐 진단이나 컨설팅, 수질 및 대기 환경 관리 등 기타 서비스를 토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5월 28일 날 재상장이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2050 탄소 중립 핵심 분야를 주장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선봉장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죠. 2050 탄소 관련 3대 탄소 배출 분야를 저희가 보면은, 일단 에너지 관련돼서는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수소로 추진을 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나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뭐 수소차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온실가스 저감이 가장 큰 이슈, 이 3대 중심 축이 되어서 2050 탄소 중립이 시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탄소 지구 온난화 관련돼서 저희가 좀 하나 짚어볼 만한 것은, 먼저 네. 지구 온난화 계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온난화 계수요. 예. 지구 온난화 계수는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인데요. 그 GWP 1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산화탄소 1kg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1kg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냥 뭐 캠핑이나 갔을 때 부탄가스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2개 정도 크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1kg이 네네. 액화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은 가축이나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메탄의 GWP가 21입니다. 폐기물을 소각한다거나 질소비료를 생산할 때 발생되는 GWP는 310. 냉매, 과거에 이제 프레온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프레온이 이제 대체돼서 다른 불화 제품의 냉매를 사용하는데, 냉매의 GWP도 140서부터 11,700까지 발생됩니다.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지금 반도체인데요. 네. 반도체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과불화탄소라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의 GWP가 6,500에서 9,200이나 됩니다.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꼭 변압기에 들어가는 절연체가 있는데요. 네. 육불화황이라고 합니다. 원소 기호가. 육불화황 같은 경우는 GWP가 23,900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지구 온난화와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처리하는 기업. 그래서 오늘은 에코프로 HN을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 온난화 개수라는 게 등장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수치화를 이제 다 시키고 그렇죠. 등급을 매기고 네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어떤 그 탄소세라든지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동차보다도 탄소 배출권으로 플러스가 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 온난화 개수를 통해서 그 방송 후반에 설명드릴 텐데 새롭게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후진국이나 그 중위권 국가에 가서 그런 걸 갖다가 탄소 배출이나 친환경적인 것을 해주고 그것을 점수화해서 제 수익원으로 할 수 있는 것. 네, 그걸 DMP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것과 관련돼서도 지금 중국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이전부터 부분이고요. 이걸 정립하기 위한 과정들을 진행해 온 걸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조림 사업에 그렇죠. 면적당 뭐 어떤 종류의 식수를 어떻게 하면은 어떤 탄소 배출권을 그러니까 이게 배출권 자체를 반사적으로 네네. 이익하는 뭐 그런 관념적인 것들은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제 예. 좀 구체화된다라는 그렇죠. 게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은 뭐 조림이나 그런 걸 통해서 계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 오염 물질을 실제로 줄이는 산업에서 발생되는 네. 어차피 오염 물질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공정에 보통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 스크러버. 그래서 칠러나 뭐 스크러버 같은 거, 유니센 뭐 이런 기업들 대표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얘기했고. GST나 해당이 오염 되는데, 물질을 포집해야 되는. 네, 뭐 일단 굴뚝 같은 데나 아니면 뭐 선박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그 탈황 같은 것들 예, 하는 맞습니다. 것들. 이런 개념들의 사업들이 이제 많이 각광을 진짜 받을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네. 뭐 그 리사이클 하거나 그래서 아니면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네.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시는 에코프로 것 같은데. HN의 이제 그간의 회사가 어떤 식으로 코안나를 저희가 한번 보면은 네. 2001년도에 과불화탄소, 이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과불화탄소를 없앨 수 있는 촉매를 일단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2005년도에 SK 하이닉스에 클린룸 케미컬로 공급을 하기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2009년에는 삼성전자의 클린룸 케미컬 필터와 온실가스 저감 장치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되어서는요, 삼성전자의 과불화탄소 저감 장치를 직접 공급하게 되고,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그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서 이 청정 그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거하는 것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웨이브 기술을 활용한 것을 상용화를 최초로 한 사례를 보고가 되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이 주요 거래처이고요. 거래처가 이제 신규로 계속 늘어날 것이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돼서 중국의 6개 기업에 여러 사업장을 통해서 CDM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에코프로 HN의 매출 구성을 저희가 놓고 보면은 미세먼지 저감하는 부분이 전체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23% 정도 차지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산업 현장에서 배출되어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거를 하는 부분이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를 분해해서 없애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의 약 35%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서 클린룸 내부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이런 케미컬 필터와 관련된 매출이 약 37%, 기타 5%의 매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H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지금 일단 석유화학 조선업체가 주 거래처이고, 주요 고객사로서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이외에 이제 중국 시장으로 확대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방송 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유해 가스들 이렇게 포집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저녁 회식 자리에 가셨을 때 숯불구이집 가게 되면은 테이블마다 다 이렇게 연통이 올라와 그렇죠. 있죠. 네. 네. 기존에는 그렇게 물론 그게 이제 밖으로
예. 거의 그대로 나가긴 하죠. 네네. 물론 이제 고깃집이나 이제 제빵 제과점은 네. 이 냄새를 풍겨야죠. 그래야 이제 뭐 그래서 위에 이제 마케팅에 필터 도움이 되고. 작용은 안 하지만 그렇죠. 필터를 예. 달아놓으면은 그게 어려운 거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 산업용은 전혀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 통을 위쪽으로 구둑이 긴 이유가 기존의 방식은 이제 포드라고 해갖고 네. 장비 위에 하나씩 설치를 했었는데 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용량 촉매식 과불화탄소 제거 장치이기 때문에 네. 공장의 그 많은 생산 라인의 기기들을 내서 유해 물질 바로 옥상으로 뽑아들입니다. 네. 근데 이게 걸러내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 유해 물질이 어디에 붙어야 되는 그렇죠. 그게 촉매잖아요. 예. 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이거 뭐죠 그 시커먼 아 자동차 아니요. 그 찜질방에 가면 이게 숯이요? 숯. 네. 네. 그 생각이 숯보다는 보통 이제 그 배기가스 없앨 때는 백금 촉매를 많이 사용을 많이 쓰죠. 하죠. 네, 예. 가격이 비싸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대용량 촉매식 처리 설비를 고객사 공장 위 같은 데 해갖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그 재고 비용도 절감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기존의 소규모 방식에서 대용량 처리 방식으로 지금 변환이 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신규 사업으로 마이크로웨이브 기술을 적용한 제습이나 에어드라이어 사업을 하는데 이 2차 전지의 건식 공정에서 그 습기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방송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CDM 사업, 네. 청정 개발 체제, 그러니까 이제 탄소 배출권하고 유사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자본하고 기술을 제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 사업을 실시하고 그 감축 실적을 획득을 해서 자국에서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해외 질산은 그 질소 비료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 만들 수밖에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이 질산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서부터 시작을 하였는데요. 일단 중국 내 6개 사업장에서 9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는 건 2024년부터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분 이외에도 2차로 8개 사업장에서 14개 프로젝트를 계약을 진행 중인데 금년에 좀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거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 HN 조금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지만 좀 유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요. 100% 뭐 언뜻 똑같지는 떠오르는 않지만요. 기업들이 뭐 색깔은 다르지만 네, 저도 뭐 생각나는 게 물론 엠바이오니아를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수질, 그렇죠. 네. 뭐 수질이나 뭐 공기도 마찬가지. 순수수, 네, 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이런 것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그렇죠. 점점 다가오는 거. 예. 뭐 하다못해 좀 세월이 지나면은 진짜 치킨집의 이 연통도 그렇죠. 뭔가를 더 씌워야 되는 세계가 오지 않을까. 그런 그렇게 식으로 되는 건 좋은 왜냐하면 건 아닌데. 지구는 제한되어 있고 네. 인구는 늘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온난화 개수가 높은 부분부터 규제가 가해지겠지만 그걸로도 안 되게 되면 결국은 뭐 축산 농가 소음 그렇죠. 몇 두를 하게 되면 당신은 얼마다 네. 그런 식으로도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ESG와 관련돼서 이 친환경과 관련돼서 환경 산업은 장기 성장 동력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지금 유사 기업으로 클린룸 사업하고 있는 신성 ENG가 있고, 신성 ENG. 예. 아, 네. 그리고 이제 매연 저감용 촉매 기술, 그러니까 그 디젤사에 DFP 붙이는 E&D 같은 걸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2020년 기준으로 유사한 기업들의 글로벌 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14%입니다. 근데 에코프로와 HN 같은 경우는 20%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영업을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ESG가 부각이 되면서 이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고 시장에서 또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지금 주주 구성에 대한 좀 관심이 높습니다. 아, 그게 포인트네요. 사실 수급적인 것들이 정보 아니겠습니까? 네네. 민감할 수도 있지만, 네.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가 1%이고요. 네. 그러니까 대주주 현재 보면 이동재 씨가 13.11%이고 에코프로 1%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을 다 합쳐서 6.2%밖에 안 됩니다. 대주 지분이 좀 낮은, 네. 굉장히 낮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에코프로가 주주 회사인데 네. 이 지주 회사의 행위 요건을 보면은 상장 주식은 상장 기업은 20%, 비상장 기업은 40% 이상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1%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에코프로가 현재 에코프로 HN의 주식을 현물 출자를 통해서 에코프로의 지분을 배부하는 공개 매수 방식의 현물 투자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추측이죠, 물론 추측이지만 네네. 이제 합리적인 추측이고 네. 대주 지분이 워낙 낮다 보니까 대주 충족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분을 늘려야 되고. 네. 그래서 그 이제 현물 시기는 출자. 아직 미정인 거고 그래서 뭐 증권사 레포트 보면 그것과 관련돼서 상세히 설명돼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잔고도 낮고 발행 유통 주식이 굉장히 적네요. 네. 가격이 그래서 14만 원대 이렇게 네네.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출액하고 영업이익률을 따지는 기본적인 분석 밸류로만 놓고 보면은 좀 뚱뚱한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이 환경 산업이 특화되어져 있고 거래처도 늘고 환경 산업이 커진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과평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조금 싶습니다. 긴 호흡으로 중장기 투자 대상으로 삼으신다면은 매매 전략을 저렇게 조언하실 수가 있겠군요. 네네. 그래서 그 사실 봄에 우리나라 수처리 관련돼서 TY 홀딩스를 저희가 한번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태영 예, 그렇죠. 태영 그리고 TY 홀딩스의 자회사, TY 코퍼레이션 수처리 1위 업체. 네. 그래서 그런 하고는 같은 맥락으로 이런 그 위해 유소 그 유해 가스 제거와 관련돼서 에코프로 HN의 시장의 포지셔닝은 좀 안정적으로 길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매 전략으로는 매수가는 현재가,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13만 3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사 보셨겠지만 이 환경 문제 또 다시 등장하는 게 이제 미국의 서부 지역이죠. 캘리포니아. 네. 네, 섭씨 53도. 네. 데스밸리. 예, 예. 53도면은 쌀맞이죠, 계란이. 네, 계란이 그냥 네. 어떻게 사람이 서 있는지 어제 뉴스에 이제 보도에 나왔는데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열돔 현상이 네네. 있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이제 또 뭐 장마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이상해지는 기후.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관심을 둘 만한 섹터가 네. 되겠네요. 하여튼 에코프로 HN, 네, 뭐 고가 주식이 부담스러우면 좀 저가 중에서 유사하게 신성 ENG. 신성 ENG가 너 좀 조용한데 네. 거기도 뭐 한번 네. E&D 뭐 네, E&D. 네. 굳이 뭐 칠러 업체다 뭐 그렇죠. 그런 네. 것까지 확대해서 보셔도 큰 무리 맞아요. 없으시겠죠. 엠바이오니아도 네. 저희 관심 대상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소문으로 들었어를 좀 더 기업을 가볼까요? 조이시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조이시티가 이제 오버행과 관련돼서 좀 일부 해소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회사의 본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안정성장, 장기적인 안정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시장에서 좀 좋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게임 개발을 하는 전문 업체인데 94년도에 설립돼서 2008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들어온 기업인데요. 온라인 스포츠 게임인 프리스타일 시리즈 이게 아주 롱런하고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게임이고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 캐러비안의 해적, 전쟁의 물결, 그리고 건십 배틀, 토탈 워페어, 크로스파이어 워존과 같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그리고 이제 블레스 모바일이라고 하는 RPG 게임, 프리스타일 IP를 활용한 3on3 프리스타일이라고 하는 콘솔 게임, 그리고 이제 보드 게임이나 캐주얼 게임 등 이렇게 모바일에 좀 특화가 되어져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실제 농구를 하는 것 같은 이 몰입감이 높고 액션성이 높았었던 프리스타일이 중국에 출시되면서 상당히 호평을 받으면서 프리스타일이 이제 시리즈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맨 처음에 프리스타일이 이번에는 뭐 프리스타일 풋볼도 나오게 됐고요. 프리스타일 2 이런 식으로 롱런하면서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꾸준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 슈팅 게임을 좋아하는데 밀리터리 슈팅 게임과 관련돼서는 그 건십 배틀 그리고 건십 배틀도 히트를 치면서 그 후속작으로 워십 배틀도 1억 이상의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작년서부터 시장이 회자되다가 올 봄에 드디어 이제 시장의 관심이 높았었던 게
미국의 그 대형 퍼블리셔라고 하죠. 게임을 공급하는 업체 필팅 포인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건십 배틀의 성장성을 좋게 보고 나서 거기에 대규모 마케팅 투자 4천만 불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하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약간 오버행도 지금 좀 시장에서 소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 성장 동력을 갖고 오버행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데 사실 지난 4월 16일 공시를 보면은 제1회차 전환사채 전환 청구 3,227원 단가에 61만 319주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무난히 잘 소화된 것 같고요. 잔여 전환사채가 똑같이 3,227원 단가에 93만여 주가 남아 있는데 전환사채 들어오신 분들이 회사가 장기 성장하게 되면은 더욱더 유리한 위치에서 전환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가 전환 오버행 이슈보다는 이제는 또 한 단계 레벨업이 기대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전일 회자되었었던 부분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항상 그 IT 쪽에서 약간 소프트하게 접근되는 이슈가 메타버스. 그렇죠. 메타버스 얘기도 좀 드린다고요. 사실 저희 집의 MZ 세대를 제가 지켜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MG. G, M, Z. 네. 예. 그러니까 죽일 놈이 아드님만 두 분 계시잖아요. 예, 네. 전생에 업보라 잘 모셔야 되는 거죠. 그 밀레니엄의 M, 그러니까 밀레니엄 세대가 1980년도부터 2000년도, 그리고 이제 Z 세대가 G 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1995년서부터 2000년 초반에 태어난 그런 젊은 세대인데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1,700만 명, 약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그렇겠죠. 이분들이 상당히 중요시하는 게 SNS 기반으로 해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소유보다는 공유를 하고 상품보다 경험, 그리고 뭐 이렇게 과시하는 플렉스를 한다거나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물품을 소비하는 이런 그 미닝아웃, 이분들이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이 SNS 공간인데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로블록스, 좀 연령층이 낮은 어린이 위주로 되었다라고 하지만 전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대선 캠프를 메타버스로 형성을 했습니다. 메타버스로. 예. 그러니까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컨셉을 약간 벤치마킹한 그렇죠. 것도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가 사회의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그냥 어린이들이 들어가는 가상 세계가 아니고 앞으로 변하는 세상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전일 박용진 의원의 기사를 검색해 보면은 네이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네이버의 제페토를 활용하였다. 네이버의 제페토가 관련돼서는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가 있고요. 네. 스노우가 대주주로 있는 알체라가 알체라.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오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알체라가 움직이게 되니까 같이 움직인 것이 자이언트 스텝도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알체라하고 자이언트 스텝 이 두 기업은 세트로 같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것이 전일 회자되었던 부분입니다. 네. 인터랙티브 디자인 이건 뭐죠? 인터랙티브 디자인 같은 경우는 자이언트 스텝이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이언트 스텝이 광고를 잘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하고 공감대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시간의 특징주 몇 가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어떤 전일 기업들이 대선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고요. 그거 이외에 엔투텍이 전일 플러스 5.1% 강세를 보였는데 네. 160억 규모의 드라마 제작 수주 소식이 반영이 되었고 솔로임이 플러스 3.87% 강세를 보였는데요. 애플의 전원 공급 장치 파워라고 하죠. 네. 애플의 전원 공급 장치를 공급한다는 뉴스가 반영이 된 것 같고 데브 시스터즈가 플러스 2.22% 강세를 보였는데요. 쿠키런의 캐릭터 인형을 굿즈, 그러니까 인형이나 그런 형태로 해서 그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끝.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MZ. 네. 잘 커야 될 텐데. 네. 저도 잘 아는 친구들이라서. 네. 자, 정보회의 들어갔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